안녕하세요. 강승민입니다. 먼저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새해 운동 목표라는 이름으로 이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제가 올해 이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동할지, 그리고 좀 바꾸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마이프로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 제가 이제 앞에 부제로 근육이 답이다라는 얘기를 적어놨어요. 그 이유가 이제 스트렝스 관련 운동 선수들, 특히 이제 월드 클래스 선수들을 영상을 보면서 많이 느낀 게, 아무래도 이제 그 정상급 선수로 갈수록 그 스트렝스 운동이라도 체지방률이 낮아지고 근육량이 몸을 꽉 채운 어떤 형태인 선수들이 많이 보여서, 아무래도 이제 스트렝스나 기능성 운동을 하더라도 다이어트를 좀 하고 근육을 키워야지 장기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한동안 안 챙기던 것들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영양소들을 챙겨 먹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도 관련된 레퍼런스나 논문 조사들을 많이 해봐서 알지만, 뭐 특정 성분이 뭐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이 아닌 그 건강기능식품의 수준에서 근육의 성장에 어떤 진짜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크게 없어요. 단백질 그 이상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작은 효과라도 얻어보겠다고 이런저런 것들을 추가하고 있고, 그만큼 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먼저 마이프로틴 할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프로틴의 어떤 마케팅 방식인데, 저는 이제 좋아하진 않지만 이제 적응이 돼 있어요. 그 기본적인 가격을 굉장히 높여놓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코드들을 넣게 되면은 그 금액이 크게 그 할인이 되는 어떤 형태의 플랫폼인데, 이 중에서도 한 달에 두 번 할인율이 좀 높아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제 뭐 그거를 마이프로틴에서 마프 대란이라고 하고, 마이프로틴 그냥 할인 이벤트라고 해서 이제 공지를 올리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그 한 달에 두 번, 그리고 이제 이 할인율이 1년 중에서도 높아지는 때가 1년에 두 번 있어요. 지금은 그건 아니고 1년에 두 번은 보통 한 5, 6월에 그 상반기 최대 할인,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는 보통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 이렇게 두 시기가 그 전체를 봤을 때 가장 높은 할인율이고, 그 외에는 이제 매월 있는 그 두 번의 행사 시기가 할인율이 제일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프로틴의 지원을 받는 동안에는 이 시기에 보통 이런 영상을 올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프로틴에서 어떤 제품을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이런 영상이 올라오는 시기에 맞춰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할인 코드, 전 이제 팀 MP라고 하는 공동 그 코드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 그 외에도 인플루언서 엠베서더 코드들도 전부 다 할인율이 똑같아요. 뭐 아랑님 뭐 홀스킨 코드나 뭐 권영님 혀 코드나 아무거나 이런 걸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 사용을 하실 때 제 이제 동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은 저에게 인센티브가 부과되는 형태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할인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 이제 알고리즘을 타고 매일매일 일간 매일매일 한 이제 운동을 어떤 바벨 먹방이라는 타이틀로 영상을 올리다가, 이제 이거에 대한 피로도가 너무 크고 아무래도 반복되는 게 크다 보니까 주 단위로 이제 그 영상들을 보고 스스로 피드백하는 영상을 한 20주 정도 올렸었어요. 그게 이제 작년 10월에 마지막 영상을 업로드를 했었고, 그 이후로는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체중 감량도 하고 좀 몸 상태를 다시 올릴 필요가 있겠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적으로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서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로 솔직히 그 수행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래 정체가 됐어요. 체중이 증가 또는 유지하는 시기에도 증량을 거의 못했었고, 감량하면서는 중량이 꽤 많이 떨어졌고, 그 상황이기 때문에 운동에 좀 더 집중을 하고자 이런 컨텐츠를 중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쇼츠 형태로만 중간중간에 짧게 짧게 운동 영상을 올리면서 제 운동 강도를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운동 강도를 높이면서 그 영양 관련된 것들도 피로도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좀 더 찾아 먹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먹고 있는 것들을 일단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아무래도 뭐 제가 지금 이거 먹는 것들이 그 어떤 실험을 위해서 먹는다거나 효과를 그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한꺼번에 다 추가를 해서 어떤 게 효과가 있고 없고 이런 거는 제가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뭐 어떤 시서스 뭐 아니면은 글루타민 이런 거에 효능을 보기 위한 어떤 실험을 한다라고 하면 다른 건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글루타민만 추가를 하거나 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것저것 성분들을 많이 먹으면서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섭취를 해보는 거라서, 이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을 대부분 다 그냥 한꺼번에 다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이렇게 챙겨 먹으면서
피로도가 좀 떨어지고 회복 능력이 조금 늘어난다라는 체감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막 진짜 엄청난 차이는 아니고 조금 조금씩 그런 차이가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 정도의 미미한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먹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예전에 먹던 거랑 비슷하게 닭가슴살이랑 그 임팩트 웨이 프로틴 또는 EAA 이런 그 마이프로틴 제품, 그 다음에 닭가슴살 이걸로 전체적으로 하루에 단백질 양을 체중 200g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건 비슷해요. 그 식사, 일반적인 식사도 크게 바꾸지 않고 그 탄수화물이랑 단백질, 지방 양만 조금 더 이제 체크를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또 그렇게 조절을 하면서 허기가 좀 많이 진다라고 하면은 그냥 고구마랑 감자, 단백질을 좀 섞어서 중간중간 한 번씩 먹는 식으로 바꿨고, 그런 것들은 사실 근데 작년 거의 전반 내내 해오던 것들이라서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고, 그 외에 지금 뭐 추가적으로 먹고 있는 거라고 하면 마이프로틴 제품 중에는 시서스, 그다음에 한 번은 언급을 했었는데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다이제스트 맥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점심에 고단백 식사를 하게 되면은 그 좀 더부룩한 감이 오래 지속이 되는데 그거를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걸 먹으면은 식사하고 그 속이 꺼지는 시간이 굉장히 빨라서 일하는데 좀 도움이 돼서 먹고 있는 거고, 시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식욕이나 그 혈당과 관련된 호르몬을 좀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체감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냥 먹고 있는 거고, 글루타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수 아미노산은 아닌데 그 아무래도 함량이 좀 떨어지는 준 필수 아미노산이라서 따로 챙겨 먹는 게 회복이 좋다라고 해서 이제 안 먹다가 이번부터 챙겨 먹고 있습니다. 1kg 사가지고서 하루에 운동 전에 10g씩 부스터에 같이 섞어서 먹고 있고, 아미노산 계통은 이런 게 좋은 게 소화 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실험적으로 부스터랑 같이 섞어 먹어보고 있는데 크게 그 운동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원래는 부스터를 마이프로틴 프리워크아웃 제품 그것만 먹었었는데 거기다가 이 글루타민이랑 EAA 그리고 구연산 이거를 섞어서 그 글루타민 10g, 필수아미노산 10g, 그 다음에 EAA 3g이었나? 그 정도를 섞어서 같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산으로 크릴 오일 챙겨 먹고 있고, 그 아연 마그네슘 조합인 JMA 회복을 위해서 추가해서 먹고 있고, 이것들을 지금 한꺼번에 다 추가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게 효과가 있고 없고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이렇게 많이 챙겨 먹으면서 아무래도 이제 피로도가 좀 떨어지긴 하는 것 같다, 이 정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오소몰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프로틴 제품은 아닌데 제가 이제 재작년 그쯤 한번 선물 받아서 먹어보고 바로 체감을 해서 하나 먹었을 때 그날 낮에 이제 컨디션이 확 올라오는 걸 확 느끼고 나서 대량으로 주문해서 먹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이제 60개씩 주문을 해서 매일매일 먹는 식으로 거의 먹고 있고,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가격대는 사실 싸지는 않은데 그 직구로 가격 싼 거 찾아서 주문을 하면은 한 해 한 2,000원 정도, 하루 2,000원 정도 비용이 지출이 되는 것 같고, 쏜리서치의 이제 SAT라는 제품 간에 좋은 제품인데 제가 이제 운동 루틴을 스트렝스 위주에서 스트렝스 조금이랑 고볼륨 그다음에 이제 텐션 높이고 펌핑 위주로 바꾸면서 그 신경 피로보다 몸 자체가 느끼는 피로, 그다음에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피로감이 굉장히 증가를 해서 그거를 이제 좀 감소시켜 보고자 간에 좋다는 걸 찾다 보니까 이 제품이 나와서 주문을 해서 먹고 있고, 이거는 먹은 지 한 2주, 3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유산소 운동을 조금 더 해서 효과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피로도는 어느 정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용법에 따라서 하루 섭취량이 다른데 초반에 이제 먹을 땐 하루에 3알 정도 먹는 게 좋다 그래서 그 정도로 먹고 있고, 그 정도 먹을 땐 하루에 한 1,5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것저것 다 하면은 그래도 하루에 한 몇천 원 정도씩은 지출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거 감안해도 뭐 스타벅스 커피 한 잔까지는 아직 안 가기 때문에 뭐 충분히 지출할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올해는 목표가 체중을 좀 더 내리고 그 와중에 이제 지방량도 내리고 그러고 나서 근비대를 최대한 올려서 나중에 이제 쭉 이어서 무게를 올릴 수 있는 몸 베이스를 만드는 게 올해의 목표다 보니까 이것저것 좋다는 거는 계속 다 챙겨 먹을 생각입니다. 여기에 뭔가가 더 추가될 수도 있어요. 이것저것 실험적으로 먹어보고 뭐 조금이라도 플러스 효과라도 좀 느껴지는 게 있다. 이제 이렇게 된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10월 9일 이렇게 이제 마지막 운동일지 영상을 올리기 전에 투표를 하나 했었어요. 그래서 채널에서 제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운동을 해나갈지를 많은 분들에게 여쭤봤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방향은 다이어트를 해서 체중을 내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도 이제 그거의 필요성을 좀 더 느끼던 상태였고 그 이후에 좀 더 느끼게 돼서 그걸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운동 영상은 지금 안 찍고 있어요. 피로도도 높고 시간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동 영상 굉장히 짧게 한두 세트 정도만 찍어서 인스타 스토리로 올리거나 쇼츠로 뭐 찍을 만한 게 있겠다 싶을 때 정도 찍는 정도로 바꿨고, 운동의 강도, 그러니까 이제 고중량 3RM에서 5RM 이하 정도의 강도를 굉장히 세트 수를 떨어뜨려서 강도를 내렸고, 대신에 볼륨을 굉장히 높였어요. 그래서 머신을 잡고 있을 때도 있고, 마이오랩스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굉장히 스트렝스 하시는 분들이 비시즌에 이제 근육량을 높이기 좋은 방식 중에 하나예요. 시간 대비 피로도는 굉장히 높고 볼륨을 많이 쌓을 수 있어서 제가 아무리 세트 수를 줄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스트렝스 운동 같은 경우는 휴식 시간이 길기 때문에 운동 볼륨 대비 운동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특성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루 운동 시간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볼륨을 더 증가시키고 대사 피로를 늘려서 근비대를 유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실패 지점을 자주 가져가거나 그 펌핑 시간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이고, 그거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이오랩스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 20번 정도 들 수 있는 중량이 있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세트는 15개 정도 하고 뭐 10초 정도 쉬고 거의 실패 지점 근처까지 또 다음 반복을 하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해서 횟수를 뭐 30개나 40개 정도를 채우거나 아니면 이제 횟수가 두세 개 정도로 떨어졌을 때 멈추는 방식인데, 아무리 가벼운 무게로 시작을 하더라도 마지막 세트에서는 한두 개가 움직이기 힘들 정도까지 이제 그 펌핑감이랑 실패 지점 계속 반복이 돼서 피로가 누적이 돼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근비대 훈련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다지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고, 왜냐면 이제 시간이 굉장히 짧은데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근데 스트렝스랑 병행을 해서 어느 정도 잡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저도 해보고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고중량에 해당하는 강도는 많이 떨어뜨렸고, 훈련 볼륨 자체를 늘려서 머신도 좀 많이 활용을 하면서 근비대 루틴을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직 뭔가 자랑할 만한 수준이 되지 않아서 그 좀 더 쌓여서 결과가 좀 잘 보일 정도가 되면은 뭐 이제 좀 더 정리를 해볼 생각이에요. 굉장히 항상 뭘 해도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 그 10월 그때 얘기를 한 이후에 바꿔온 것 중에 하나는 유산소 운동을 무조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동 시간이 부족해지거나 어떤 일정이 있어서 운동을 조절을 해야 하더라도 마무리는 무조건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걸로 하고 있고, 처음에는 달리기, 그 다음에 달리기랑 걷기, 인터벌, 스텝밀 이런 것들을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것저것 해본 것 중에 계속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경사를 높여놓고 걷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그걸 주로 하고 있고, 트레드밀 기준으로 경사 16에 속도는 4에서 4.5 정도로 이제 돌리고, 이게 컨디션이 좋은 날은 이 상태로 10분에서 20분, 길게는 한 30분 정도까지 쭉 유지가 되고,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이제 굉장히 땀도 많이 나고 숨도 차게 되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간격으로 경사를 한 4 정도씩 내려서 마지막에는 한 8 정도로 유지하고 하고 있고, 적게 타는 날에는 한 30분, 길게 타는 날에는 40분 정도씩, 지금까지 이제 이 이후로 하루 제외하고는 주말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매일매일 유산소 운동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좀 더 회복력이 늘어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언급했던 방식대로 이제 영양 제품들 굉장히 많이 챙겨 먹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런 이후로 10월 이후로 오히려 작년에 미지근하게 쭉 내려왔던 것보다는 변화 속도나 이런 스스로 체감하는 거에 변화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운동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뭔가 이제 잘 된다 싶을 때 계속 그게 가진 않아요. 결국은 이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면 또다시 정체가 오고, 그때 적절한 이제 변화를 잘 만들어줘야지 이제 변화를 계속 끌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단은 조금 더 끌어볼 생각이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영상을 다 찍고 편집하고 하면서 하는 그 피로도를 운동에도 쏟고 있어서 그런지 운동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조금 더 증량이나 이렇게 이제 감량을 하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스트렝스, 그러니까 이제 기능성 운동이나 힘쓰는 운동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에도 체지방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더 크게 들고 있어요. 이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파워리프팅이라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 엄밀하게 따지면 또 이제 파워리프팅은 스트렝스의 한 가지 갈래라서 이것저것 설명을 해야 되지만, 사람들한테는 그냥 무거운 바벨을 드는 게 파워리프팅이라는 그 이미지로 생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파워리프팅이라고 하면 파워리프터들에 대해서는 체지방이 높고 몸매 관리를 안 하는 어떤 뚱뚱한 그런 이미지로 기억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어느 정도는 부정을 하지 못하겠고, 저도 그 안에 이제 예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사실
또 이제 파워리프팅 대회 정상급 선수들 체급 진짜 무제한급으로 가서 막 160kg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마이너스 120kg, 마이너스 105, 마이너스 80 뭐 이런 체중의 그 월드 클래스 정상급 선수들을 보면 오른쪽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몸이 굉장히 좋아요. 위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82.5나 마이너스 90kg에서 주로 이제 대회를 나오는 러셀 오르이라고 하는 월드 클래스 선수고 얼마 전에 한국에도 와서 이제 USAPL 대회를 트레인트로서 뛰고 간 선수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선수는 지금 이제 50대예요. 50대인데 지금 3대가 800 후반에서 900대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 대회 기록으로 봤을 때는 870kg까지 봤었는데 요새도 계속 무게가 늘고 있더라고요. 마이너스 105에서 마이너스 110kg 정도를 뛰시는 샘 왓이라는 선수예요. 예, 둘 다 보는 것처럼 이제 굉장히 몸이 좋죠. 샘 왓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추럴 보디빌딩 대회도 그 그랑프리도 많이 하고 대회도 지금까지 계속 나가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고 러셀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보디빌딩 컴페티션을 한 번씩 나가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 다 파워리프팅의 정상급 선수인데 몸도 굉장히 좋고 보디빌딩을 할 정도로 체지방 관리도 잘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이제 사실 그냥 취미로 무게를 들 때는 체급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 그냥 많이 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증량이 잘 될 때 탄수화물 더 먹고 굳이 식단 관리 지금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게 이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식도락을 즐기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맛있는 음식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운동 잘 될 때 뭐 식사 충분히 더 맛있게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아무래도 파워리프팅을 직업으로 가지시는 분은 사실상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뭐 파워리프팅 대회가 상금이 큰 것도 아니고 뭐 대중적으로 지금 인기가 있는 스포츠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직접적으로 직업으로 가진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 대부분이 취미 생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즐기는 방향을 택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운동 볼륨도 파워리프팅의 전적으로 이제 그 헤딩 할 때는 볼륨도 떨어지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이미지로 많이 비춰지는 것 같고 뭐 저 또한 이제 사실 뭐 굳이 유튜브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 체중을 내리기보다는 계속 이제 무게 욕심에 증량을 조금 더 했을 것 같아요. 어, 어쨌든 그런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결국은 이것도 체급제 스포츠이기 때문에 특정 체급에서 그 성적을 잘 내고 무게를 올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본인 키랑 체중 내에서 근육량이 높은 게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뭐 과학적으로 이제 똑같은 근육에서도 낼 수 있는 힘은 사람마다 다르겠지. 신경이 전달했을 때 수축을 만들어내는 속도도 다를 거고, 근육 안에서 속근의 비율도 다를 거고, 그 힘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결합 조직, 인대나 건의 질긴 정도도 다 다를 거고, 그게 다 다르겠지만, 동일한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나와 나의 대결이라고 하면 내 키에 근육량이 더 높은 내가 힘도 당연히 더 잘 쓰겠지. 그, 뭐, 극단적으로 낮아지면 이제 또 힘들 수도 있겠지만, 적정, 대부분의 이제 이런 월드 클래스 선수들도 체지방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 보여요. 그냥 봐도. 그러니까 파워리프팅 대회 미트에 나오는 상태에서도 체지방률이 그렇게 높게 나가진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샘 왓 선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정도 컨디션으로, 이거랑 비슷한 컨디션으로 파워리프팅 대회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저도 장기간 무게를 더 올린다. 그러면 이제 저는 제 키가 174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진짜 많이 체급을 올린다면 마이너스 105나 마이너스 110 이것도 좀 과체중이고 마이너스 90 정도가 적정할 텐데 마이너스 105를 목표로 한다라고 했을 때도 그 지금 체지방률이 너무 높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 대비 근육량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근육량을 높여놓고 다시 이제 스트렝스 그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아니면 신경계 훈련을 하거나 뭐 펑셔널 트레이닝을 하거나 해서 증량을 해야지 그 한계치를 더 높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더더욱 이번에는 체중은 좀 더 계속 내리되 근비대 위주로 운동을 하면서 매스를 좀 더 쌓는 게 목표고 그렇게 이제 완성이 됐을 때 다시 이제 스트렝스 루틴을 그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스트렝스 루틴을 돌리면서 쭉 증량을 도전해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그 스트렝스 운동하는 사람이 몸이 안 좋다, 지방이 많다 이런 거에 기여 안 좋은 쪽도 기여라는 단어를 쓸지 모르겠는데 기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타파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항상 목표니까 잘 될지 모르겠지만 노력을 해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올해 목표는 이제 계속 일단 적정 수준까지는 감량을 계속 할 것 같아요.
체중을 계속 내리고 근비대 루틴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운동들도 배우면서 약한 부분의 근육량도 좀 보강하고 이런 것들이 주 목표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체지방량을 낮춘 후에 체지방 상태를 어느 정도까지 유지하면서 근비대를 최우선으로 다시 이제 몸 무게를 올리고 나는 게 이제 운동으로서의 목표고 그 다음에 이제 제 본업인 대학원생도 이제 대학원생에서 다른 걸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대학원도 굉장히 오래 다녔고 지금 이제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졸업이 사실 굉장히 평균적으로 늦는 편이에요. 공대 대학원 중에서도. 이제 그만큼 또 이제 자유 개인 시간도 많은 편이고 대학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인건비도 굉장히 여유롭게 받는 편이고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으면 생활을 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다른 데도 시간을 쓴 게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굉장히 오래 다녔고 이제는 이제 올해 아무리 늦더라도 올해 디펜스를 다 끝내는 선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는 8월 졸업을 목표로 보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촬영했던 보물찾기라던가 그런 것들처럼 뭔가 인생에서 다시 없을 것 같은 재밌는 일정이 생긴다면 미룰 수도 있어요. 작년에 이제 그 면접을 봤다가 떨어지는 다른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1년, 6개월 이런 시간도 굉장히 빨리 졸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이제 보물찾기 같은 경우에는 해봤을 때 이제 이런 경험을 내가 인생 살면서 다시 해볼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재밌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한 학기 정도는 더 이제 길게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올해 안에 최소한 디펜스를 끝내고 올해 8월이나 내년 2월에는 이제 졸업식을 하는 걸로 얘기를 할 것 같고 자세한 것들은 오픈을 안 할 예정이지만 일단은 회사도 한 군데 합격한 데가 있어요. 이제 올해 8월 졸업하는 것까지는 홀딩을 해준다고 해서 아마 이제 8월에 졸업을 하게 되면 일단은 거기나 다른 데로 그 전직을 할 것 같고 그게 아니면 뭐 그때 가서 또 알아봐야죠. 다른 데도 지원할 예정이고 어쨌든 그 이제 신분을 대학원생에서 박사 후 백수가 되든지 박사 후 무언가가 되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전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피트니스 쪽 관련돼서 일을 하는 것도 고민은 해보고 있는데 사실 전공을 바꿀 만한 그런 굉장히 지금 복잡한 상황이라서 그건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굉장히 오래 운동을 하고 있는 건강한 피트니스에서 대표님하고 이제 굉장히 관계가 돈독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서 그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지금 합격한 것도 그렇고 박사 후 직장이 사실 페이도 굉장히 높고 안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함부로 결정을 잘 못하고 있어요. 사실 좀 갈팡질팡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것들도 사실 뭐 결정이 되면 결국은 이제 하나씩 다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저의 얘기를 해봤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구독자분들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 모두 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랑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제 제가 이제 운동하면서 만나고 싶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김계란님도 만나볼 수 있었고 권영님도 만나볼 수 있었고 지기님도 한 번 더 만나볼 수 있었고 윤성빈님, 짱지님 사실 이런 분들을 만나볼 수 있었던 게 유튜브도 어느 정도 잘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근데 이제 그게 잘 되는 거에는 항상 이제 이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부분은 제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일 거기 때문에 운동하는 사람들의 가장 그 큰 적은 부상이에요. 항상 저도 큰 부상을 안 입어봐서 함부로 얘기는 못하지만 부상이 있을 때 굉장히 침체되는 분들도 많이 봤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이제 제일 많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부상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부상 없이 그 다음에 이제 정체기 없이 쭉 성장하시면서 득근 증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감사합니다.